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K리그 일정입니다. 첫 번째 FC 즈볼레 AFC 아약스의 경기입니다. 즈볼레는 휴식기 이전 5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하위권 추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티와 반더 워터 등 에레디비지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공격을 잘 이끌었지만 수비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케르스텐과 반 폴렌 등이 백포를 이끌고 있는데 콜미스가 많았고 상대의 공간 침투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아약스는 휴식기 이전 2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스파르타와 시타르트 등을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4위와 승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추격의 기회가 있기에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베르기스가 부상 중이고 센터백인 카플란이 징계로 결장하지만 닐슨과 하토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있습니다. 강팀을 상대할 홈팀이 베르그와 아주지 등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 상황에서 늘 숫자 7명 이상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약스는 전력 누수에도 추바 아크폰과 닐슨, 테일러와 베르바인 등 해결할 선수가 질비합니다. 조던 핸더슨의 중원 지원도 있을 아약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로리앙과 브레스트의 경기입니다. 로리앙은 지난 라운드에서 모나코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홈에서는 낭트와 리옹 등에 패하며 연패 중이고 잔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브레스트가 강팀이긴 하지만 홈 연패를 끊고 하위권과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점이 필요한데 바카요코와 아베르젤르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수비 외에도 최전방의 반발을 살리는 공격 전개를 해나갈 것입니다. 브레스트는 리그 2위지만 모나코와 릴 등의 추격을 당하고 있기에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위권 팀 상대로 원정이지만 승점 추가가 간절합니다. 최근 2경기에서는 랑스와 릴 등 강팀 상대로 고전했지만 리즈멜루와 마그네티의 중원 경기력은 확실했습니다. 또 델카스티오와 사트리아노, 카마라 등 공격진의 시너지도 좋습니다. 로리앙은 강등권 팀과 승점 차를 내지 못했기에 2위팀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경기에 임하겠지만 마그네티와 둠비아 등이 상대 공세를 끊어내고 역습으로 전개할 브레스트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후반 교체로 경기 흐름에 균열을 낼 브라이미와 무니에 등이 마무리가 있을 원정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RC 셀타와 라요의 경기입니다. 셀타 비고는 지난 라운드에서 세비야를 잡고 3경기 2승으로 승점 추가를 잘했습니다. 강등으로 가는 18위 팀과의 승점 차이를 벌렸고 이제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레나토 타피아를 비롯해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아스파스의 경기 영향력이 살아났고 라르센은 폭발적인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피아의 공백을 메우는 벨트라는 패싱 게임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요는 이번 시즌 내심 6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한 트레오와 팔라존 외에도 선수단 구성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원정은 전력 누수가 큰데 주전 스트라이커인 라울 데 토마스와 수비진의 리더인 르젠이 징계로 빠집니다.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로 홈의 이점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또 라요는 르젠의 이탈 속에 무민의 센터백 파트너 한 자리가 불안합니다. 반바가 측면을 돌파로 이겨내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라르센과 아스파스가 공격을 주도할 셀타가 연승에 성공하고 순위를 맞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페에노르와 위트레흐의 경기입니다. 페에노르트는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선두인 호벤을 추격 중입니다. 호벤 원정에서 패했다면 호벤의 질주를 바라봐야 했겠지만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 이후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21골을 기록 중인 스트라이커 히메네스를 비롯해 이바누스치와 민테, 우에다와 파이샹 등 리그 최고의 공격진이 확실하게 골을 뽑아내는 데다 제루키와 위버의 중원 지원도 확실합니다. 위트레흐트는 네이메언을 잡고 3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상대의 거친 수비적 저항에 고전하긴 했지만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람머스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상위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유럽 대항전 직행은 어렵지만 시즌 후에 있을 플레이오프를 위해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원정팀은 롬니와 아베스트 등 추측 선수들의 부상 결장이 있는 데다 주전 센터백인 반 더호른이 이번 라운드에 징계로 결장합니다. 텐백으로 나서겠지만 히메네스와 우에다, 파이샹이 집요하게 문전을 침투할 페에노르트를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섯 번째 트벤테와 헤라클레의 경기입니다. 트벤테는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호벤에 분패했습니다. 사들렛과 촐로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라인을 확실하게 내리며 패하지 않는 데 집중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추격자인 알크마르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하위권 팀을 상대하는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합니다. 블랙과 스테인, 라츠 등 팀을 상위권으로 견인한 선수들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난적 고어헤드를 잡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승강 플레이오프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리그가 10경기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중하위권이기에 남은 시즌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단 트벤테를 만나는 이번 라운드기에 공격적인 운영은 어렵습니다. 최전방에 나설 온캄프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위트전 패배가 있긴 했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는 호벤과 페예노르트 못지않게 승점을 따내는 등 강했습니다. 또 후르스티치의 부상 이탈 속에 중원의 압박이 약해질 헤라클레스 상대로 사들렛과 촐로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리버풀과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에서 맨시티와 비기며 2위로 추락했습니다. 맥알리스터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맨시티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두인 아스날의 골득실에서 밀린 이위기의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선두 복귀도 가능합니다. 알렉산더 아놀드와 마팁 등 장기 부상자를 제외하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도 없습니다. 살라와 누네스, 디아즈와 카포가 모두 공격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노팅엄을 잡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팀들과의 격차는 있습니다.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을 정립하며 반등을 노려야 합니다. 단 미토마와 마치 등 주전 공격수들의 이탈은 아쉽습니다. 아딩그라와 안수파팀 퍼거슨 등이 팀 공격을 이끌어야 합니다. 원정팀은 모데르와 랄라나 등이 중원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친정팀을 상대할 메갈리스터를 비롯해 엔도와 소보슬라이가 중원에 나설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디아즈와 살라가 엄청난 개인 기량으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을 리버풀이 승리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클레르몽과 툴루즈의 경기입니다. 클레르몽은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하며 최하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선 공격수로 나선 사라체비치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윙어인 라샤니가 퇴장을 당하며 징계로 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기와 니콜손 등이 나서 알레비냐와 함께 공격을 이끌어야 합니다. 툴루즈는 연승을 이어가며 중위권으로 올라왔었지만 휴식기 전 연패를 당했습니다. 달린가가 리옹전 골을 기록하며 리그 10골을 기록하는 등 득점은 나왔지만 수비가 다소 흔들렸습니다. 코스타와 니콜라이센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섰는데 상대의 공세에 고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에로와 스피어링스 등이 나서는 중원은 공격 전개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레르몽이 홈이고 최하위 탈출을 위해 이 경기에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라인을 내릴 툴루즈가 수비에 집중하며 막아낼 수 있습니다. 스피어링스가 중원에서 역습을 전개하며 기회를 노릴 것이고 달린가의 마무리가 있을 툴루즈가 연패를 끊어낼 것입니다. 여덟 번째 르하브르와 몽펠리에의 경기입니다. 르하브르는 클레르몽 원정에서 패하며 툴루즈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타갈린의 퇴장 속에 생긴 수적 열세가 컸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꾸준히 골을 기록하며 승점을 어느 정도 챙겼습니다. 모하메드 바요와 앙투안 주주, 아예우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 생산력을 보였습니다. 몽펠리에는 휴식기를 완패로 들어갔습니다. 노르딘과 사바니어 등 이선 공격수들의 골이 나왔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화력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잔류 싸움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중요합니다. 승점 경쟁 중인 르하브르 원정이기에 일단은 패하지 않는데 집중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홈팀은 최전방에 나설 바요가 좋은 피지컬과 침투를 앞세워 상대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사비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인 옵션입니다. 그러나 점유율 경합을 잘하는 타갈린의 공백이 느껴질 것입니다. 페리와 레오가 중원을 두텁게 할 몽펠리에가 원하는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아홉 번째 오지 시니스와 낭트의 경기입니다. 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인 랑스를 제압하고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안정적인 수비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 문제로 인해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은 시즌 중반이었는데 파리를 제외하면 가장 어려운 상대인 랑스를 잡았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모피가 모처럼 멀티골을 터뜨렸고 보가와 개상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낭트는 최근 3연패를 당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물론 리그왕 중하위권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에 2연승만 해도 잔류 안정권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연패가 길어지는 건 불안합니다. 그 기간 상대한 팀이 스트라스부르와 메스 등이었음을 감안하면 더 아쉬운 최근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휴식 후 나서는 이번 라운드에는 반드시 연패를 끊어야 합니다. 니스는 모피의 골 결정력이 살아났기에 앞으로 다시 챔스건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토디보와 단테, 맨디 등이 나서는 수비는 리그의 어떤 팀에게도 튀지 않는데 한 골만 나와도 승리를 기대할 만합니다. 울리언의 중원 지원도 있을 니스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열 번째 아우쿠스와 켈른의 경기입니다. 아우쿠스는 휴식기 이전 분데스리가의 가장 뜨거운 팀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와 미넨 등도 연승에 성공했지만 4연승을 기록한 그들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습니다. 14골을 기록한 데미로비치를 비롯해 TH와 마이어, 베로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야키치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했습니다. 수년간 팀을 지탱한 하우레우와 우드오카이의 중앙 수비도 안정적이게 진지하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릴만합니다.
켈른은 좀처럼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인츠와 다름슈타드 등 다른 부진한 팀들도 있지만 켈른이 가장 실망스럽다. 한 시즌 내내 헥터가 책임졌던 왼쪽 수비수를 찾지 못했고 마르텔의 중원도 불안합니다. 핑크그레이프와 알리두 등 팀이 기대하고 데려왔던 공격수들도 경기 중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전 공격수인 데미로비치가 징계로 빠지는 이번 라운드지만 TH와 미첼 마이어가 공격진에 나서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분위기와 경기력에서 나서는 홈경기에서 아우크스가 최하위권 팀인 켈른을 잡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지로나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지로나는 헤타페 원정을 패하며 리그 3위로 추락했습니다. 20라운드 이후로도 1위를 유지하는 등 일시적인 돌풍이 아님을 증명한 이번 시즌이었는데 마요르카와 헤타페 등을 상대로 원정 연패를 당한 것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2위 마르샤와의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에 2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쳐있던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점도 팀에는 큰 힘인데 토레와 사비오, 포르투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베티스는 이대로 가다간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안탈루시아 라이벌인 세비야에 비해도 밀리지 않는 최근 3시즌을 보냈는데 실패한 시즌이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팀 지로나 상대로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로드리게스와 카르발유 등 점유율 싸움을 잘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을 전개할 것입니다. 베티스는 로카의 부상 이탈 이후 중앙과 최후방 수비가 불안합니다. 토레와 마르틴이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사비오가 측면을 돌파할 홈팀이 할 만한 경기입니다. 대표팀을 유로 본선으로 이끈 도브비크와 치간코프가 기분 좋게 경기에 임할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메러시와 폴렌담의 경기입니다. 알메러시티는 최근 3경기 연속 패하지 않으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위트와 헤라클레스 등을 상대했는데 무승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추락 위험을 걱정해야 하긴 하지만 잔류가 유력합니다. 그래도 승점 관리가 필요하기에 최하위팀 상대로 나서는 홈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센과 캐슬라인을 지원할 로비넷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폴렌담은 좀처럼 반등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즈볼레와 피테세 등을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해도 경기력 상으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D가 없는 상황으로 이 경기에서는 수비를 도외시하고 닭공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원정팀은 플린트와 미라니 등이 나서는 수비가 시즌 내내 불안한데 원정에서는 그 점이 더 도드라집니다. 쿠프 마이너스가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로비넷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알메러시티가 승리할 것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